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나흘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위협 대응 등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들 간 유대를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며 안보와 경제 유대 강화 등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열리는 것으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 발전할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 경제 안보, 주요 영내 국제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두 나라 정상이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한미동맹 자체가 강건하다는 거, 그다음에 한미동맹 자체가 단순하게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이 아니라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한다라는 거를 기저에 깔고, 보다 핵심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위협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의지와 그 수단을 공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미한 정상이 쿼드 간 협력 심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주 명백한 중국 견제라는 대외 정책의 핵심 어젠다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새로 출범한 정부가 한미 동맹에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이곳 워싱턴 전문가들도 앞서 B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안보 공조 강화,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중국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I think a high priority for the U.S. is strengthening U.S., South Korean, Japanese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There's an urgent need to kind of update deterrence to be able to respond to the new weapons capabilities that Kim Jong-un has been acquiring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I think that Washington would prefer all of our allies and friends in the region to not be overly dependent on China, whether it's for trade issues, whether it's supply chain issues, whatever it is.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a recognition that fundamentally China does not share the same values as South Korea does in term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free speech and free religion.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가운데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UN 등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해커 집단들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당국과 연계된 라자루스 등 해커 집단들의 추가 제재를 가하고 합동 사이버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 DPRK relies on illicit activity, including cybercrime, to generate revenue for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as it works to evade robust UN and US sanctions.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신임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yber attacks is particularly attractive for a country like North Korea because of the low cost of entry. It has high yields. It's also there's added benefit of difficulties in delay in attribution. Most importantly, I think cyber attacks and these other illicit crimes, they're just a way for Kim Jong-un to stay in power. The regime is able to circumvent sanctions with the income generated by all of this criminality, including cyber crimes. And the U.S. government does take this very, very seriously.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제재 회피와 새로운 돈줄로 사이버 범죄를 적극 활용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은 현재 유엔 제재위의 접근법은 기존의 유엔 제재 대상에 종속된 사이버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지 해킹 조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북제재위가 먼저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couple approaches here. One would be a new resolution that includes cyber. Another would be to offer, let's say, 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that provides legitimacy or explains that how DPRK cyber activities, also considered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under the relevant resolution. 미국 연방수사국 FBI 출신 대북제재 전문가로 현재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에서 일하는 닉 칼슨 분석관은 북한 해커 집단이 암호화폐를 잘게 쪼개는 믹서를 사용하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즉각적으로 암호화폐를 교환하며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크로스체인 거래를 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의 추적 능력과 기술도 빠르게 발전해 북한 해킹 집단에 타격을 주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really easy if you are the hunter to forget that you can be the hunted also, right? I mean, it's a matter of time before a really effective operation happens to seriously disrupt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that they're using to conduct some of these operations. I think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just like DarkSide was, that there are operations that are coming for them. 우드로 윌슨 센터의 테리 국장 등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미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활동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격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해커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로 포섭한 한국군 현역 장교에게 암호화폐를 대가로 군사 기밀을 빼내고 해킹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 등은 28일 합동 수사 결과 북한 해커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한국 모 부대 소속 대위와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북한 해커의 제안에 넘어가 각자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며 특히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일명 전장망 해킹 시도를 돕기 위해 임무를 부여받고 사전 준비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했지만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간첩 포섭 방법이 과거와 달리 인터넷 사회연결망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은 핵미사일로 한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5천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의 붕괴를 위해 2천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와 희망, 진실의 편지를 실어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채택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에 전단 등 물리적 물품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2만 3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 최악의 통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서 정권의 디지털 통제에 북한 주민들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 다소 높아졌다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문성을 갖춘 컴퓨터 사용자들, 또 세상에 눈을 뜬 해외 파견 전문가들의 영향으로 정부의 디지털 검열과 통제를 뚫고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27일 해커와 사회 연계망,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외부 정보에 접속하는가란 주제로 이 단체가 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내 디지털 통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권의 디지털 통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징후가 있어 주목된다는 겁니다. Is that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evidence of a relatively complex technical response by North Koreans inside the country to state digital control. This is a little bit more of a direct attack against the controls themselves. 윌리엄스 연구원은 그 예로 자신이 면담한 탈북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이 남성은 탈북 전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의 라우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북한 당국의 휴대폰 보안 검열 체계를 피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또 다른 탈북민 역시 비슷한 시도를 통해 북한 당국의 디지털 보안 체계를 우회했었다고 말했다며 이런 움직임이 북한 내부에서 서서히 퍼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nd I think it's something that I expect to see more of in the future. North Korea is encouraging a lot of people to study computer science. There's a lot of Android programming going on in the country. 윌리엄스 연구원은 많은 해외 파견 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세상에 눈을 뜨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채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북한으로 가져온다며 이들은 결국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 관계자는 최근 VOA에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사상교육과 통제를 더 강화하려 안간 힘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이미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등을 돌렸는데 자기네가 끝까지기 위해서도 돈은 많은 돈이 절반 이상이 상납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게 또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상은 내는 돌아섰지. 근데 북한은 자식이 있고 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못가는 거지. 윌리엄스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정권의 디지털 통제에 저항하는 지하 집단이나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싹이 막 피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터 워드 오스트리아 빈대학 연구원은 북한 주민 모두가 위험을 감수하며 외부 정보를 접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극히 일부 계층에선 자신이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드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 안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과 중국 무역의 최대 거점인 중국 단둥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 당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단둥시 위생건강위원회는 27일 도시에서 전날 102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고 지난 24일 3명에서 25일 60명,
26일 100명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둥시는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218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도시 봉쇄령을 내린 데 이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교역량의 70% 이상이 오가는 단둥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로 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채 올해 북중 화물열차만 운행을 재개했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될 수 있다면서 북한 당국도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